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한마음 한느낌 이 글과 자료들을 가지고 공감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시작은 정혜신 작가의 인용문이 인상 깊었는데요. 공감은 보이지 않는 고비들을 계속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. 오, 그렇죠. 힘이라는 표현. 네. 과연 이 공감이라는 힘, 이게 정확히 뭐고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당신의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파헤쳐 보죠. 좋습니다. 첫 자료를 보니까 공감 능력 발달을 아기가 세상을 배우는 과정에 비유를 했더라고요. 네, 흥미로운 비유죠. 뭐 차갑다, 뜨겁다, 아니면 기쁘다, 슬프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결국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경험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게 다 공감의 씨앗이 될 수 있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그게 인상 깊었어요.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. 네, 바로 그 지점. 이 경험과 배움, 이게 공감 능력의 핵심 축이라는 게 이 자료들의 어떤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. 경험과 배움. 네, 이걸 자료에서는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안다.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아, 가슴과 머리요? 네,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같이 막 슬퍼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. 가슴으로 느낀다는 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동병상련 같은 거겠죠?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나도 저런 적 있는데 하면서 같이 느끼는 거. 정확합니다. 과거의 내 경험이 딱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. 감정적으로요. 네네. 근데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은 좀 달라요. 이건 좀 더 이성적인 접근인데, 이성적인 접근요? 네.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또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, 아, 이럴 땐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. 뭐 이런 해결책까지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죠. 아, 단순히 감정이입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분석까지. 그렇죠.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감성과 이성이 같이 딱 작동할 때 그때 비로소 좀 깊이 있는 공감이 이루어진다. 이렇게 설명을 해요. 그렇군요. 그럼 이 배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? 자료에서는 주변의 모든 게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. 네, 맞아요. 심지어 뭐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. 이런 말까지 인용하면서요. 하하,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막 가르쳐줘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관찰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점이에요. 아, 스스로. 네, 내가 뭐가 필요한지 스스로 찾고 발견하는 능력, 그 자율학습 능력 있잖아요. 이게 공감 능력 발달에도 아주 핵심적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경험하고 또 그걸 스스로 배우고 그렇게 길러진 공감이 때로는 되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면서요. 특히 그 치유 과정에서. 아, 맞습니다. 그 부분 저도 인상 깊게 봤는데요. 자료에서 개인이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혼자 막 괴로워하다가요. 네. 고립감 같은 거요. 그렇죠. 그러다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다른 사람을 딱 발견하는 순간. 아, 그때 저도 같은 아픔이 있어요. 이 한마디, 이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. 와. 그래서 동병상련의 경험이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을 만든다.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. 혼자서는 넘기 힘든 고통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극복하는 힘이 되는군요. 이런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서 공동체 차원에서도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던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특히 공동체 안에서는 어른들의 역할로 역지사지를 딱 꼽아요. 역지사지.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요. 네,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죠.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. 어렵죠. 그럼요. 하지만 이런 공감력, 그리고 이해력, 또 포용력,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의 기반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. 아, 그런 노력이 결국 갈등 에너지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이런 거군요. 맞습니다.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모든 공감 능력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, 그 뿌리에는 사랑이 있다고 지목을 하더라고요. 네, 핵심이죠.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, 존중, 그리고 따뜻한 사랑, 이게 공감의 뿌리라는 거예요. 특히 저는 이 주장이 좀 주목할 만하다고 봤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에 비례해서 공감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. 아, 받은 사랑이요? 네,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공감력을 바탕으로 다시 사랑을 베푸는 선순환, 이런 구조를 이야기하더라고요. 받은 만큼 줄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. 그렇죠. 제시된 성경 구절들도 보면 이해와 사랑 안에서의 연합, 이런 걸 강조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고요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이입이 아니라 경험, 즉 가슴과 이성적인 배움, 머리가 결합된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게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고요. 경험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타인을 이해하고 돕는 과정,
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다는 메시지네요. 정확합니다. 경험, 배움, 치유, 성장, 그리고 사랑. 이 키워드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특히 저는 그 공감 능력이 받은 사랑에 비례한다는 부분이 계속 마음에 남는데요. 네, 저도 그 부분이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먼저 사랑을 베풀고 공감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역으로 우리 자신의 공감 능력을 더 키우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? 아, 좋은 질문인데요.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일상 속에서 공감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법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? 이렇게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